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의식이라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 어떻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뇌 속의 양자 현상부터 시작해서 정보 처리 방식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론들이 막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한번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의식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뭐랄까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어요. 양자적 접근, 그러니까 오르치 오알이라고 부르는 거요. 아, 오르치 오알? 그리고 정보 통합 이론 (IIT). 또 하나는 뇌의 전역 작업 공간 모델 (GTW나 GNW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론들 사이에 어떤 치열한 논쟁, 그리고 심지어는 실험으로 이걸 막 비교하는 것까지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와, 실험적인 대결까지요? 네, 단순히 이론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경쟁 구도가 의식 연구의 방향 자체를 어떻게 좀 바꾸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가볼까요? 로저 펜로즈랑 스튜어트 해머로프의 오르치 오알 이론. 이게 의식이 그냥 뉴런이 번쩍하는 그런 고전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구조물, 미세소관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미세소관. 네, 거기서 일어나는 양자 효과, 뭐 객관적 환원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로 의식이 생긴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상당히 좀 뭐랄까 파격적이에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양자 역학이라니. 네, 특히 펠로즈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이 괴델의 정리 같은 걸 이해하잖아요. 이런 비알고리즘적인 사고 능력. 아, 네네. 수학적인 직관 같은 거요. 그렇죠. 이런 능력이 그냥 일반적인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이랑 관련이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는 그 미세소관 안에서 양자 상태가 막 붕괴하는 거랑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음, 근데 물론 바로 비판이 들어왔죠. 맥스 태그마크 같은 물리학자들이 아니 뇌 환경이 얼마나 따뜻하고 축축한데 거기서 그렇게 섬세한 양자 상태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런 비판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따뜻하고 축축하다는 비판 저도 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되게 강력해 보이는데. 근데 교수님, 잠깐만요. 최근에 보면 뭐 식물 광합성 같은 데서도 상온에서 양자 효과가 중요하다 이런 연구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나오고 있죠. 양자 생물학 분야에서요. 그러면 그 따뜻하고 축축하다는 비판이 약간 좀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 광합성이랑 뇌 속 미세 소관을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런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세요. 그 양자 생물학 발견들이 되게 흥미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광합성에서 양자 효과가 효율성을 높이는 거랑 뇌 미세소관 안에서 정보 처리를 위한 양자 상태가 유지되는 건 이게 사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른 문제다. 네. 그래서 올츠오와 이론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 하나가 여전히 그 환경 문제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논쟁적인 가설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여전히 큰 허들이 있군요. 자, 그럼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 보죠. 줄리오 토노니와 크리스토프 코흐의 통합정보이론, IIT. 이건 좀 다른 접근 같은데요. 정보 처리의 통합성, 이걸 운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의식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할 때 이걸 얼마나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게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네, 그 통합성의 척도를 그리스 문자 파이로 나타내는 거고요. 파이 값이 높을수록 의식 수준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풍경을 볼 때 뭐 하늘 따로 나무 따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장면으로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통합성이 높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뇌는 그렇게 정보를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파이 값이 굉장히 높을 걸로 예측하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근데 이 이론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의식을 꼭 뇌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이든 충분히 높은 파이 값만 가지면 그게 모든 간에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 그래서 약간 범심론 아니면 모든 것에 의식이 깃들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는 거죠. 심지어 뭐 특정하게 배열된 논리 게이트 덩어리도 이론상으로는 파이값이 높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반론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존 썰이나 스콧 에런슨 같은 학자들이 바로 그런 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죠. 파이 값이 높다고 해서 그게 정말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의식과 같은 거냐 하는 질문인 거죠. 그게 진짜 의식이냐? 네. AI 의식 문제랑도 바로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II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딱 정량화해서 측정하려고 시도했다는 그 자체로 굉장히 대담하고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는 이론입니다. 의식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까지 설명하려는 야심도 있고요. 그렇군요. 수학적으로 접근 현현의 시도. 자, 그럼 마지막 주자입니다. 버나드 바스 그리고 스타니슬라스 드아네의 전역 작업 공간 이론, GWT 또는 GNWT. 이건 의식을 무대에 비유한다고요? 네, 맞아요. 바스가 처음 제안한 GWT는 의식을 일종의 연극 무대로 보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는 정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 스포트라이트. 네, 이 정보가 뇌 전체에 있는 다양한 전문 영역들,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쫙 뿌려지는 거죠. 일종의 방송 시스템 같은 거예요. 이 무대를 전역 작업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드아네는 이걸 신경과학적으로 더 구체화한 건가요? 그렇죠. 드아네는 이 전역 작업 공간이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앞쪽 영역, 그러니까 전두엽하고 두정엽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이걸 신경 작업 공간, GNWT라고 부르는 거고요. 정보가 이 앞쪽 센터에 딱 도달해서 방송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걸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까 IIT랑 결정적인 차이가 딱 보이네요. IIT는 의식 경험의 핵심이 오히려 뇌 뒤쪽, 그러니까 후두엽 같은 감각 처리 영역의 복잡한 연결망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GNWT는 정보가 앞쪽 작업 공간에 방송되어야 한다. 완전히 다른 그림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IIT는 주로 후면부의 복잡성을, GNWT는 전면부로의 정보 접근성 혹은 방송을 강조하는 거죠. 이 충돌 지점이 너무 명확하니까 과학계에서도 큰 관심이 쏠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템플턴 재단 지원을 받아서 두 이론을 직접 실험으로 비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겁니다. 정말 과학계의 타이틀 매치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웠어요. 2023년에 첫 결과가 발표됐는데 특정 시각과제를 딱 주고 뇌 활동을 측정했더니 그 패턴이 IIT가 예측했던 뇌 후면부에서의 활성화 패턴하고 더 잘 맞는 걸로 나온 거예요. 오, IIT 쪽 예측에 더 맞았다. 일단은요, GNWT가 중요하다고 본 그 전면부에서의 어떤 명확한 점화 신호, 확 켜지는 듯한 그런 신호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나타났고요. 그럼 IIT의 승리로 봐야 하나요? 근데 이걸로 딱 끝난 건 아닙니다. GNWT 쪽에서는 실험 설계 자체에 좀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용된 과제가 너무 단순했다거나 다른 종류의 과제나 더 복잡한 인지 활동을 시키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반론이 있군요. 네, 그래서 후속 연구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은 아직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의식의 비밀은 아직 완전히 풀린 건 아니네요.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네, 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 주관적인 경험, 나라고 느끼는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 맞아요.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하죠. 이게 과연 뇌 속 미세한 양자작용의 결과일지 아니면 정보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결과일지 혹은 뇌 전체에 뭔가 신호가 울려 퍼지는 그런 현상일지 아직 정답은 모르지만 이 질문을 계속 파고드는 과정 자체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의식 경험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감각과 생각들, 이게 뇌 속의 어느 부분의 작용일까? 아니면 어떤 원리에 따른 걸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는 거죠. 어쩌면 그런 생각 자체가 또 의식의 신비를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